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거 EM 플러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EM 플러스가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실리콘 응급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자, 금요일 날 11% 정도가 빠지면서 자, 올라간 만큼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나 해가지고 아쉬워하실 텐데, 지금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앤숄더를 좀 만들어주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EM 플러스 자체는 사채도 좀 많고요. 사채도 좀 많고 어느 정도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최근에는 뭐 유럽판 인터배터리를 다녀와서 롱타입 각형이랑 뭐 드라이 전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영향을 살짝 주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좀 중요한 내용 같은 거 말씀을 드려보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러한 대한 예상 시나리오 같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EM 플러스 주가가 계속 빠진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하단 부분에 대한 매물대 지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는 버텨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 실리콘 응급제로 인해서 급등을 한번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빠지면서 저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어느 정도 한 번에 대한 파동은 나와줄 것 같긴 하지만 위쪽에 있는 저항 구간,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저항 구간, 그리고 고점, 전고점까지는 진짜 확실하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EM 플러스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EM 플러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좀 보시게 되시면 이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올라가긴 했죠. 실리콘 응급제죠. 실리콘 응급제로 좀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실리콘 응급제 있잖아요. 이제 이 실리콘 응급제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배터리에 2차 전지가 있으면 2차 전지의 양극재와 응급제가 같이 들어가면서 중간에 이 이제 분리막으로 어느 정도 이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분리막이라는 전해질로 통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이유에 대해서는 응급제보다 양극재가 좀 더 비싸요. 양극재가 비싸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싼 거를 좀 더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거를 진행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양극재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조만간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양극재랑 이렇게 응급제가 있죠. 근데 지금 전기재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뭐냐? 자, 1번 안전성이고요. 안전성. 그리고 2번 충전 시간. 그리고 3번 주행 거리입니다. 주행 거리. 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여기서 딱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주행거리랑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데 좀 주력이 되어 있어요. 양극재는. 근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충전 시간이랑 주행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근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주행거리가 보통 한 400에서 한 500km 정도가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거 주행거리가 그렇게 긴 상황도 아닌데, 지금 여기서 충전을 하려면 자, 평균적으로 1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저는 전기차를 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거 내용을 본 건데 1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길을 가다 보면은 집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는 그런 차량도 있고, 휴게소 같은 데를 가면은 뭐 1시간 30분씩 뭐 충전을 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전부 다 좀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개발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주행거리랑 충전 시간, 이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개발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실리콘 응급제가.
자,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는 안정성과 주행거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km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 400에서 500km를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만큼 주행거리를 끌어올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보통 적게는 700km에서 많게는 1000km까지 달릴 수가 있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주행거리가 나온 거는 양극재에서 나온 거예요. 양극재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주행거리는 전부 다 끌어올렸다라는 거거든요. 400에서 500km.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내연기관차의 주행거리만큼 끌어올리려면 음극재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건데, 기존에 있던 이 흑연 음극재 있죠. 흑연 음극재로는 주행거리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만한 그런 효과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나왔는데, 실리콘 음극재로는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게 발견이 되면서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러면서 뭐죠? 이 테슬라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테슬라에서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좀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차량에 탑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러면서 지금 제가 주행거리랑 충전시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EM 플러스 보시게 되시면 전기차 충전 5분 만에 가능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술 특허 보유. 자, EM 플러스는 여러분들 롱타입 각형 배터리를 이제 만든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얘네들은 지금 당장 이제 생산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거예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비주. 이렇게 2차 전지 장비주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 생산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EM 플러스에 대한 이사님이죠. 강태경 이사님이 있는데, 이 강태경 이사님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특허를 300개를 넘게 보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유명하신 분이어서 이 강태경 이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유럽판 인터배터리를 가서 EM 플러스에 대한 이런 기술력도 뽐내왔고, 추가적으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생산 기술 특허까지 내면서 엄청나게 EM 플러스에 대한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 기준으로 주가가 좀 빠진 게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EM 플러스를 좀 보시게 되시면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을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분기 보고서를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관한 사항이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자, 전환사채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거의 한 3천만 주 정도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3천만 주 정도가 되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4,186억, 그죠? 근데 자, 재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야. 사채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무가 매년 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도 49억 정도에 대한 적자를 받고, 그죠? 자, 작년에도 132억 정도의 적자를 받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유럽에서 어느 정도 이 기술력에 대해서 부각을 하면서 좀 많이 EM 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한 이름을 많이 알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공급 계약에 대해서 나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자, 신규 시설 투자까지 6월달에 진행을 해줬었죠. 그죠? 신규 시설 투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드라이 전극 관련된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드라이 전극이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드라이 전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납품 계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EM 플러스가 뭐라도 계속 움직여줘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의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그러지 않고 있어서 거의 매 분기,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채 자체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EM 플러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계속해서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EM 플러스가 좀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너무나도 이제 회사 운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운영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인식을 안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EM 플러스가 계속해서 불안한 요소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게 2차 전지로 주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간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반납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는 있겠으나 이런 저항 구간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응 전략을 좀 넣어놓긴 했어요. 대응 전략 자료 같은 걸 넣어놓긴 했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 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 이 위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위쪽에서 평단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EM 플러스 대응 전략 자료 여러분들 꼭 좀 받아가시면서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482-8706번으로 EN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꼭 받아 가셔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그러한 활동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도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그러한 정보 제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핵심 재료, 정보, 뉴스 기사들 이런 걸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핵심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좀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KGB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자 8시 54분에 좀 제공을 해드렸고 자 장 시작하고 나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쉽게 좀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 손절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 오늘 좀 손절을 진행을 했었어요. 금요일날 손절을 진행해서 한 5% 정도 손절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한 69% 정도 누적 수익을 만들어주고 오늘 좀 손절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승률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손절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사람인지라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100% 정확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도 한 번씩 손절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단타 종목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는 좀 손이 느려서 대응이 어렵다. 나는 본업이 바빠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대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보통 장이 9시에 오픈을 하는데 제가 보통 8시 한 45분에서 55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단타 종목을 사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장전 동시효과 매매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게 뭐냐 주문을 넣어도 체결이 되지 않고 주문을 모아뒀다가 9시가 되는 순간 동시효과를 적용하고 모아진 주문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9시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시초가의 매수가 잡히게 돼요. 시초가의 매수가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는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장이 시작이 되고 나면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시면 10분 정도만 집중을 해주시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에 대한 수익은 꾸준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절을 한 번씩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100% 승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100% 승률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100% 승률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10% 제가 비중 10%도 꼭 적어놨으니까 이 비중 같은 거는 꼭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전에 올려드렸던 것도 이전에 이제 단타 종목을 제가 사인 드렸던 것도 전부 다 9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렸고 자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9시 22분에 좀 제공을 해드렸지만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제 A 프로젠을 좀 보내드렸는데 3% 정도밖에 수익을 못 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인지 디스플레이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인을 드려서 자 10%가 넘는 수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10%가 넘는 수익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9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면서 하루에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도 자 8시 52분에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드렸고 자 매도는 자 여기 나와요. 9시 15분에 7% 정도 수익 보면서 매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9시 5분에 파워로이스 21,700원에 미리 걸어둬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21,700원 자 걸어두신 분들은 전부 다 12분 만에 전부 다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체결이 돼가지고 하루에 7%, 8% 정도에 대한 수익을 여러분들 실현을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482-8706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EN 플러스 대응 전략 자료는 자 EN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자료 보내드리고 1번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이런 링크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EN 플러스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